아무리 좋은 것도 매번 반복되다 보면 지루해지거나 심지어 싫어지기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번 먹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몇 번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재미가 반감되죠. 그것은 아마도 뒤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고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움이 반감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는 예외일 것 같아요.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지루해지거나 싫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카야마 미오의 오겐기 데스카는 연속해서 듣고 싶어지고 그 새하얀 설국의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남녀 두 이츠키의 이야기는 몇 번을 봐도 질리기는커녕 그들의 애절함과 가슴 시림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어느 구석에서 뜨겁게 숨어있던 알싸한 감정까지도 모두 소환시킬 것 같으니까요. 한국에서 무려 5번이나 재개봉됐다는 말은 충분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재개봉한 것이 2019년과 2020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재개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23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전설적인 러브레터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또 다른 영화 라스트 레터 때문입니다. 라스트 레터는 또 다른 러브레터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배우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만 빼고는 그 방식 그대로 그 감성 그대로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영화입니다. 인상적인 영화들을 카피한 다른 영화들을 떠올린다면 의례 생각나는 조금은 짝퉁 같고 조금은 어설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겠지만 다행히 이와이 슌지는 자신의 영화 중 가장 빛나던 순간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광들을 떠올릴 만한 인상적인 로맨스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설픔과 짝퉁 같음은커녕 우리네 마음속에 있던 순백의 순수한 감정을 자극했던 러브레터의 그 느낌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시절의 그 알싸함을 오롯하게 소환해냅니다. 비록 흰 눈밭이 등장하면서 오겐기 데스카를 외치지는 않지만 러브레터의 방식 그대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교차 편집과 함께 은근하게 보여지는 소품들과 인상적인 메타포들까지 우리가 설레었던 이와이 슌지만의 감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과 편지 그리고 추억의 학창시절의 모습까지 같은 방식이기에 약간은 구닥다리 같은 촌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최근 레트로라는 표현에 적합한 추억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로 전이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여배우가 주가 되지 않는 로맨스 영화라는 것입니다. 로맨스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동화 같은 여주인공들의 이미지죠. 어떠한 로맨스 영화에서도 그런 여주인공의 이미지가 빠질 수 없었고 그 여배우 한 명이 로맨스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캐릭터였습니다. 러브레터에서도 예외 없이 나카야마 미오가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적절히 소화하면서 인상적인 여러 장면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라스트 레터 안에서는 그런 여주인공은 등장하지 않고 오롯하게 이야기만으로도 그 어떤 로맨스 영화 속에 절절함이 묻어나는 가슴 시린 영화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4월 이야기 안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었던 마츠 다카코가 처음부터 등장하면서 그녀가 이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이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중반까지 그녀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영화는 그녀가 주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첫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라스트 레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여배우의 이미지보다는 이와이 슌지 그만의 특유의 감성적인 이야기만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여주인공의 이미지를 쏙 뺀 첫사랑의 이야기라뇨. 여주인공을 떠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슴 먹먹한 로맨스의 절절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과연 존재하기나 했었던가요? 그래서 이 영화는 더 특별한 영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이 월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녀 감성의 달달한 첫사랑의 순수한 감정 속에서 빛나는 로맨스를 비롯해 그 외 영화들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과 특색들은 이미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만의 이와이 월드로 불리우게 됐었죠. 그래서 라스트 레터 역시 이와이 월드 안에서의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러브레터 안에서의 그 감성이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같은 방식 같은 이야기임에도 지루하거나 고리타분함 대신에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숨쉬고 있을 그때 그 시절의 그 감성을 고스란히 소환할 수 있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라스트 레터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스트 레터가 러브레터만큼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회자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에는 러브레터의 감성이 너무 충만하니까요. 아무리 라스트 레터의 감성이 못지않다고는 하지만 처음의 의미는 그의 영화 속에서 첫사랑의 의미만큼이나 강렬하고 인상적인 것이니까요. 이와이 슌지의 이런 수수한 감성을 2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다시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관객으로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떤 기억 속의 추억들을 일부러 꺼내놓는 일이 점점 희미해질 때마다 러브레터와 함께 이 영화 라스트 레터도 어렴풋이나마 한 번씩 회자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오늘 라스트 레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